진짜 열심히 뛰어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먼저 두 번째 앉아주시고요. 예, 두 번째 입장할 분은 IBS 기초과학연구원의 이은경 이모님, 이모 박사님,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여기 두 번째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형님, 오빠, 그리고 삼촌 같은 IBS의 김튼튼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아주 씩씩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국가행영연구소의 위현 우리 형님 과학자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앉아주시죠. 예. 저도 이제 앉아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네 분의 그 면면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네, 궁금하겠죠. 당연히 궁금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 카이스트 재전 연구원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쭉 1번, 2번, 3번, 4번 하고 이제 질문 대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사실 박사님이라고 소개시켜 주셨는데 사실 저는 아직 박사는 아니고요. 저는 지금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석박 통합 과정 중에 있는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카이스트에서 생명과학과에서 지금 뇌신경과학 쪽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사람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뇌를 통해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식욕을 조절하는지 또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당들 그런 글루코즈 레벨들을 조절하고 우리 몸에 비만이 생기는 거나 아니면 당뇨가 생기는 뭐 그런 식의 과정들에 대해서 또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궁금한 게 있으면 이따 질문 시간에 많이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연구원님.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주시면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신헬스 뇌질환 연구단의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이은경이고요. 저는 이제 보통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보면 공부만 하는 사람, 과학자는 아니면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악당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이미지가 그런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더 큰데 저는 오늘 이런 대화를 통해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원이 되려면 정말 여기 뒤에 보시면 슈퍼 히어로가 돼야 되거든요.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야 되고 공부는 당연히 잘 해야 되고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막 뭐 사람들이랑 술도 먹으면서 과학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그런 재미있는 직업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에서 이제 자폐증이나 다른 뇌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세포가 있으면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그 단백질이 이온이 칼슘, 나트륨 이런 이온들이 통과하는 통로가 있는데요. 그 단백질이 아마도 자폐증이 나타나는데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본을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거와 이제 별개로 저는 이제 교수님의 그 티어리와 이용과 같이 함께 저는 이제 PTSD라고 최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있잖아요. 이제 소방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그 무서운 일을 겪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공포를 느낄 때 그거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요즘 것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건데 낄끼 빠빠는 뭐죠? 낄 때 끼고 여러분들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다 아시는군요. 역시. 주황색 옷 입은 안경 낀 친구. 네. 그렇죠. 눈치가 있어야죠. 다른 것도 한번 맞춰볼 친구 있나요? 되게 엉덩이가 무겁고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인내가 중요하답니다. 네. 그리고 빨간색 옷 입은 친구. 괜찮아요. 딴 거 뭐. 이 친구도 아마 존버정신인데. 그래요?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저기 위에 회색 옷 입은 친구. 예. 뭐예요 그게? 그렇죠. 리더십도 중요해요. 야, 역시 요즘 것들과 대화하니까 통하네요. 네. 여기 앞에 친구. 뭐예요?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반박 불가. 반박 불가. 그러니까 언어 말말이 좋아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요즘 것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알래스카에서도 팥빙수를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그게 뭐예요? 맞아요.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랑 계속 친하게 지내고 얘기하고 그래야 돼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 부모님들은 저희 경북대 전체 수석조 기준으로에 이렇게 눈이 달아지는데 어떻게 공부할까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전투력이요? 일단 전투력은 이게 예, 전투력 저 밑에 있습니다. 예. 전투력? 전투력은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요. 모든 걸 다 부셔버리겠다. 모든 짓을 다 파헤치겠다.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장군감 같은 느낌으로 돌진하는 느낌으로 솔직히 이게 연필을 든다는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막 되게 연약하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체력도 길러야 되고 잘해야 돼요. 네. 자, 우리 다음으로 김튼튼 형님 연구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IBS 연구단에서 연구하고 있는 김튼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선 존버 정신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슨 말을 이어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지만 좀 여러분들한테 그런 단어를 들으니 좀 어찌할 거라 모르겠네요. 네, 저는 제 이름이 김튼튼입니다. 튼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제 친구 소개 안 해주면 또 삐져가지고 제 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인데 아들 이름은 김힘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힘찬이 아빠 튼튼이로 불리우는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헷갈리셔가지고 저희 힘찬이 보고 튼튼이라고 왜냐하면 튼튼이가 조금 더 애 이름 같아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나중에 뭐 혹시 만나면 네 그러고요. 저는 이제 메타물질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메타물질이라는 게 이제 메타가 그리스어로 뭔가 뛰어넘는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계의 물질들을 인공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메타물질은 이제 해리포터의 투명망토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카메라 렌즈 같은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연구뿐만이 아니라 생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여러분들과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튼튼 연구원님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행위학연구소의 위원 연구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행정학연구소에서 온 위효도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9개월 된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딸내미랑 같이 왔고요. 지금 저 뒤에서 사진 찍고 계시는 망토 입으신 저분 안에 있는데 아직은 너무 작아서 조금 더 크면 그때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인가 미국에서 핵융합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 가서 같이 콜라보레이션하고 미팅할 때 찍었던 사진을 선물로 보내드렸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아까 기관명에서 알 수 있지만 핵융합이라는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에너지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핵융합이라는 데는 이론은 여지는 없거든요. 그거를 지구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인공태양을 이제 지구에서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많은 기술들도 필요하고 지금 인공태양 연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인력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오신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많은 어린이들께서 인공태양 분야에 관심이 없고 이쪽 분야에 많은 인력이 돼서 저처럼 이쪽 분야 같은 연구 인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이분들한테 어떤 것들이 궁금할까라는 사전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탑5 질문을 먼저 이렇게 추려봤어요. 그래서 그 5가지 탑5 질문부터 하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테마로 이렇게 보니까
다섯 번째, 그러니까 탑 5죠. 탑 1이 아니라 다섯 번째가 뭐였냐면 공통적으로 하신 분들이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과학자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학자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요.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공부가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과학자는 사실 고등학교 마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를 마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박사도 따고 그다음에 박사 따고 나서도 또 공부를 하고 하는 건데요. 우선은 공부를 얼마나 하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얼마나 내가 재미있어 해서 계속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공부 양에 대해서 이미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양을 보고 질리는데 그냥 그 순간순간 공부하는 것들이 재미있고 하나하나 이게 터득해가는 것들이 재미있으면 그게 계속 쌓여서 어느 순간 돼 보니까 과학자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은 우선은 뭔가를 처음에 이론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습관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재미와 어떤 쌓임, 예,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다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실 분? 제가 생각할 때는 과학자라는 건 그냥 공부가 업이다 생각하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의 내용 끝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단계고 아직 과학자라고 어디가를 소개하기 부끄러운 단계입니다. 아직 학위 받은 지 몇 년 되긴 했지만 항상 공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학자라는 건 인류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단지 그냥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제가 그 지식이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에 저 혼자 공부를 하고 있다면 저 혼자만의 아집이 될 수도 있고 아까 그 다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교착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도 많이 가야 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전 인류는 알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내 생각하는 근거는 뭐 이런 거가 될 테고 또 남들을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또 물리적인 이론적인 이론과 실험 결과와 이런 걸 가지고 남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걸 하는 이론이 될 테고 그게 또 오래 정립되면 언젠가 교과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는 업이고 기본적으로 남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과학자의 길이 공부가 업이다. 그 인상 깊은 말씀하셨는데 혹시 언니, 이모 저 이모 한나 사실 이모가 이모죠. 네. 축하 여러분들. 뭐 방금 말씀하셨는데 과학자가 되는 거가 이제 교과서의 한 줄에 실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가 모든 과학자분들이 연구한 거를 이렇게 줄로 한국말로 그냥 번역을 한 거라고 약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 연구하신 과학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논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분들이 연구하신 한 문장 한 문장을 교과서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점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공부했고 이걸 찾아내고 이걸 공부해서 교과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렇게 곰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곰이 만들어졌는데 보기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친구 말고 이 친구를 했을 때 곰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벗고 있잖아요. 근데 봤을 때 뭔가 부족해 보일 수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했는데 곰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해봤는데 뭔가 저기 눈에 있는 눈썹 끝에 눈썹이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 그 교과서와 관련 교과서에 내 이름으로 뭐 친구 앞에 있는 친구 이름 뭐예요? 여기 친구 이름 뭐예요? 주원 친구? 그러면 이 주원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몇 년도에 곰의 눈썹의 끝에 눈썹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밝히는 게 사실은 과학자예요. 그리고 그게 교과서에 쓰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저희의 최대 명예이고 나라를 위하는 거 생각하고 그걸 다시 주원 친구가 이제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거나 아니면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아, 이주원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이렇게 밝혔구나. 그러면 다시 주원 선생님, 이제 교수님 되시면 주원 교수님, 제가 선생님의 백봄에 대해서 연구를 봤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그게 과학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막 거대하고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정말 가까이 있는데 조금만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거지 되게 쉬운 거예요. 가까이 있습니다, 과학이. 예. 그래도 첫 질문이니까 최지원 연구원님 더 듣고 이렇게 공부를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같이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근데 카이스트. 예. 어떻게 공부를 잘해야 되냐. 네, 저는 사실 과학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막 소름 끼치게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거 아니고 정말 너무 뻔한 말일 수 있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그냥 학교 공부, 내신 공부만 잘 챙겨서 특목고에 진학을 했고 또 특목고는 과학고등학교다 보니까 과학만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과학, 그중에서도 생물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전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너무 물리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과학고등학교 때 거의 물리 공부는 거의 안 하고 막 생물 공부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물 공부 한 우물만 파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대학교 갔다가 이제 대학원까지 생물 분야로 오게 되었고 또 생물 안에는 너무너무 많은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과학자가 되면 물리도 잘하고 화학도 잘하고 생물도 잘하고 막 지구과학, 천문학 이런 거 다 너무너무 잘해야 되는 줄 알지만 사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진짜 궁금한 분야만 잘해도 그건 정말 훌륭한 과학자라고 나중에 비리비리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꽃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요. 내가 막 장미꽃에 대해 너무 궁금해요. 근데 나는 다른 생물은 다 관심이 없는데 장미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도 장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 지식이라든지 그런 걸 꾸준히 쌓다 보면 장미 말고 장미에 친척되는 다른 식물들도 많이 궁금해지고 이 장미가 어디서부터 진화되어 왔는지 뭐 이런 류의 그래서 점점 더 장미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장미와 그 장미 근처에 있는 모든 식물들에 대해서 척척 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일찍 찾아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그렇게 하면 모든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소위 말하는 뭐 천재적인 그런 공부가 아니어도 우리 좋은 박사가 될 수 있고 좋은 과학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런 말씀 드렸으면 벌써 높은 곳에 있을 텐데 하여튼 너무 좋은 말씀 그리고 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아까 이제 과학자의 명예 잠깐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네 번째 질문이 그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뭐 과학자의 명예와도 관련되어 있는 거고 국가의 부궁과도 달려 있는 건데 좀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한번 답변을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이라. 네, 제가 그냥 쉽게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노벨상을 왜 받아야 되는가를 제일 먼저 생각했어요. 저는 노벨상 왜 받아야 되지? 그거 스웨덴에서 주는 건데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는데 우리나라를 한국 하면 생각했을 때 약간 스타크래프트 1등 나라 아니면은 IT 개발 기기가 굉장히 많은 나라 이런 이미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메신저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 이래요. 거기 핵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사실 다 잊고 있지만 우리는 휴전국이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으면 조금은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좀 더 격상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현재 13분 정도가 화학, 물리, 그리고 뭐였죠? 생물, 그다음에 의학이 생물인데 의학, 생물학, 그다음 물리학, 화학 이렇게 세 가지에서 이제 많이 두각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10년 전에가 하버드에 계시긴 하신데 교수님이 이제 한국인 분이신데 거의 비등한 그래핀이라는 걸로 받으실 뻔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설견인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조금은 하기는 해요.
제가 이제 메타물질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겁니다. 해리포터의 투명망토를 만들면 노벨상을 탈 수 있나요? 라는 건데 투명망토를 만약에 제가 그 과학적 호기심이 있어서 그걸 꼭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게 구현이 된다고 했을 때 노벨상을 탈 수 있냐? 이거 되면 노벨상이 타니까 난 이걸 연구를 해야지 라고 과학자들은 대부분 연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상을 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연구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이거를 꼭 이뤄내고 싶은 게 있어서 하고 그 결과가 좋으면 받는 게 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특히나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뭔가 상을 받아야 되고 그 상으로 이거를 몇 개 받았는지 그걸 통해서 얼마나 내신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대학 가서 또 장학금 타고 계속 이게 연결인데요. 상이 결과가 돼야지 상이 결국 목표가 되거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과학자가 되는 게 굉장히 저희 때만 해도 모두 그 반에서 한 30명? 저희는 이제 50명 정도 초등학교 때 해서 오전 오후반 이렇게 다녔었는데 30명? 20명 이상의 과학자가 꾸민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들이 지금 나름의 어느 정도의 그 성과를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즘 과학자 되는 게 참 어떻게 추천할 수 있는 건지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과학자를 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과학자가 됐을 때 자기 일을 정말 잘하면 그게 결과로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자체가 좀 넌센스라고 까칠하게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네, 까칠한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압니까? 여기에서 또 노벨상 타실 분이 나올지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자, 우리 세 번째 많이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게 이것도 조금 그 지금 속옷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정말 괴짜들이 많나요? 뭐 이런 성격을 묻는 문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봤는데 괴짜라는 표현은 저는 굉장히 과학을 억울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가져갈 방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사실 우리나라 저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무조건 듣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심을 하거나 왜 저런 거 시키지? 왜 저게 맞다고 얘기를 하지? 이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좀 받고 자랐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 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와 연구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공부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해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맞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연구자 혹은 과학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것 혹은 알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혹은 연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일화 중에 있지만 굉장히 많은 실수나 혹은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서 많은 발견과 연구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미 학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괴짜는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연구해서 저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그리고 항상 비판적인 사고 그러니까 저게 꼭 맞는 말일까 맞는 말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호기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괴짜는 하나의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이은경 연구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음 대답을 3번이랑 4번을 좀 맞나요? 괴짜랑 노벨상을 좀 엮고 싶은데 노벨상 중에 이그 노벨상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그 노벨상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 있나요? 맞네요. 뭔지 설명해 줄게. 저 뒤에 모자 쓴 까만색 친구 벗지 말고 아니야 친구 너야 일어나요. 아니야 부끄러워. 그러면 여기 있대. 여기 그럼
아 맞아요. 그러면 친구 이그노벨상이랑 노벨상이랑 같이 받은 과학자가 계신 걸 아나요? 네. 맞아요. 그쵸. 잠시 마이크가 네, 마이크 좀 여기 이게 공간이 넓어서 친구 목소리를 다 듣게 해주고 싶은 거야. 엄청난데? 이걸 아는 분을 친구 여기 와서 얘기해. 자세히는 모르는 아니야 맞아요. 지금 자세히는 모르는데 정확해. 우선 이그노벨상을 받은 이유가 그 개구리가 그 자석 위에 그 뜬다는 사실을 알아내서 우선 이그노벨상을 받았고 또 하나는 그 신소재를 발견해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정확해요. 박수. 역시 대검 연구단님은 대단합니다. 저기 뭐냐 이게 영화 티켓 드리겠습니다. 2장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어머님이 누구니? 어떻게 키우셨는지 대단하십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 10년 전에 엄마 나 개구리를 공중부양 시켜야겠어 이랬으면 약간 얘를 데리고 정신과를 가야 하나 왜 개구리를 공중부양을 시키려고 하나 이런 저희 어머니는 안 그러셨는데 약간 시대 트렌드가 살짝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TV에 노홍철 아시죠? 개그맨 나왔을 때 약간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조금만 보통 사람이랑 달라도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하버드에서는 이그노벨상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되게 엉뚱한 걸로 시작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정말로 그거를 개구리를 공중부양시키고 그 뒤에는 이제 정말로 그런 신소재를 개발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뇌를 투명하게 만드신 교수님이 계세요. MIT에 교수님이 계신데 한국분이시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교육받으셨고 이제 MIT의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 이유가 내가 박사 과정을 지원을 MIT 했는데 날 받아주지 않아서 MIT에 내가 교수로 갔어라고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이전에 하이드로겔? 그러니까 머리 이거 젤리? 왁스? 그걸로 왁스 만드는 그 젤 있잖아요. 그걸로 뇌를 투명하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논문으로 가고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했고 정말로 굉장히 멋있는 연구가 됐고 MIT가 교수님 되셨잖아요. 근데 만약 제가 헤어젤을 가지고 갑자기 뇌를 꺼내가지고 엄마 이거를 내가 만들어야겠어 이렇게 하면 엄마가 약간 또 우리 애가 갑자기 집에 있는 헤어젤을 몽땅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괴짜라는 것도 사실 모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한 번씩은 밥 먹다가도 이상한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되게 독특한 생각. 저 형광등은 왜 깜빡일까? 이런 생각을 되게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조성이 안 돼 있고 그거를 완벽하게 실험으로 이끄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조금은 그런데 실제로 개구리를 공중부양시키는 분이 이그노벨상이 없었으면 괴짜로 남았겠죠. 근데 그게 상이니까 상을 받은 사람이 되고 나중에 노벨상이 되고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괴짜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의미여야 될 것 같고 덕후력을 더 많이 향상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돼야지 앞으로 우리가 노벨상을 더 받지 않을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유, 답변도 보물 터지듯 막 쏟아내는 우리 최지연 연구원님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짧게 저도 말씀드리자면 그 괴짜라는 게 저기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과학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항목이거든요. 우리가 괴짜는 되게 이상하고 가까이 하기 싫고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과학자에게 괴짜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칭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로 저희 학교 저희 생명과학과에 이제 동물 행동 실험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김대수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실험실은 이제 동물 행동을 연구하고 동물 행동 유전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연구하는 실험실인데 그날 어느 날은 그 실험실 문 쪽에 거미가 거미줄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다 거미 있어요 교수님, 거미가 여기 왜 있지, 빨리 없애고 싶어, 너무 무서워요 이런 말만 했는데 교수님이 그 거미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거미가 여기다 왜 집을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정말 다른 괴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굉장히 그 행동유전학 쪽에서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가지신 교수님이시거든요. 우리나라 최초 대학원생 중에 네이처를 낸 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정말 특이하게 정말 괴짜로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 과학자 중에 괴짜가 많나요? 괴짜가 되게 많고요. 또 괴짜가 되어야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사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시간 많습니다. 이게 올해 노벨상이 이제 광학 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레이저가 엄청 파워가 세지고 좋아지면서 이게 똑같아요. 이분이 노벨상을 타셨는데 이분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했으면 이그 노벨상을 타셨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레이저 파워가 엄청 세면은 그 파워 때문에 주변에 그 강한 힘이 생긴대요. 힘이 생겨서 그 주변에 있는 걸 끌어모으는데 그게 이분은 뭐 이렇게 뭐 분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좀 멋있는 거 그걸 당겨서 노벨상을 탔지만 만약 그게 아니고 뭐 좀 재밌는 거, 뭐 먼지라든가 아니면 좀 특이한 거 그걸 끌어들였어서 이그 노벨상에 냈으면 아마 그 상도 탔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고 같은 엉뚱한 생각이지만 이걸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 푸는 게 이그 노벨상이 나왔던 것 중에서도 노벨상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약간은 엉뚱한 면이 있어야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과학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이디어 싸움이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다른 생각으로 풀어서 하느냐는 꼭 과학이 아니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돌려 생각해보고 다르게 생각해보는 그런 사고를 어렸을 때부터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수 치세요. 자, 우리 두 번째 질문이죠. 저 이번 두 번째 질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신나는데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과학자는 돈을 많이 못 버나요? 못 버나요? 버나요가 아니라 못 버나요? 네, 이것도 뭐 실질적인 생활용 질문이니까. 네. 왜냐면 제가 애가 둘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힘들어서 제가 먼저 애 키우느라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데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중고등학생들 멘토를 하루 다닐 때마다 과학자님, 김 박사님께서는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행복하세요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듣거든요. 중학교 학생들한테 박사님은 행복하세요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저의 그 뿌리부터 이 흔들리는 그 느낌 있잖아요. 내가 정말 행복한가라는 생각을 한 일주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행복한가? 행복하다는 척만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돌이켜보면 과학을 하면 과학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저는 지금까지 있으면서 사실 대학부터 지금까지 학비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돈 받으면서 공부를 하든지 돈을 안 내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워낙에 이쪽에 그 장학금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 박사를 하게 되면은 연구실에서 다 저희 돈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이게 그 랩비라고 해서 저희 돈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도 나오고 그러면 인센티브도 받고 저희 받을 건 다 받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가 그러니까 항상 과학자들이 뭐에 대한 불만이 있냐면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같이 비슷하게 대등대등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제 의사가 됐네 아니면 뭐 치과 의사가 됐네 아니면 뭐 삼성을 들어갔네. 그래서 이제 저희 나이 또래 되면 이제 그게 다르잖아요. 차가 어떤 차냐. 예, 일단 저희 차 보실래요 한번? 예. 차가 어떤 차냐, 집이 몇 평이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친구들에 비해서 이제 확실히 이게 좁아지니까 사는 공간이 좁아지니까 그런 게 이제 걱정인데 그걸 떠나서 일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 떠나서 우선 확답을 드리면 먹고는 살 수 있습니다. 먹고는 살 수 있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치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일이 재밌거든요. 일이 재밌고 제가 나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시간을. 그래서 칼퇴근해서 애들하고 시간도 보낼 수도 있고 제가 일하고 싶으면 더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돈으로 두지 않으면 굉장히 과학자도 좋은 직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고 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저는 아직 박사 학위 중이기 때문에 아직 박사 학위는 없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 중에서 그래도 가장 요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저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처럼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공부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좀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다니는 카이스트만 해도 카이스트에 진학하면 모든 재학생들이 다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녀요. 자기 돈으로 다니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그러니까 적어도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돈을 많이 벌진 못하지만 돈이 많이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 주변에 이제 과학고 나온 친구들 중에도 과학자가 안 되려고, 그러니까 과학자가 자기 직업에 맞지 않아서 그냥 회사에 들어간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취직을 했는데 저는 계속 대학원생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랩비라는 게 그냥 최소한의 맛있는 거 먹고 가끔씩 영화 한 편 보고 커피 마실 정도로만 이렇게 월급처럼 용돈처럼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받고 생활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대기업 가서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콘서트도 많이 다니고 이래서 저는 처음에 내가 대학원에 괜히 갔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공부하고 싶다고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어느 날 1년도 안 돼서 저한테 나 너무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을 했잖아 라고 했는데 근데 목표가 없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퇴사하겠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슬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걸 보면서 보는 거 아니죠? 아니 그래서 정말 내가 그래도 돈 걱정 없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이제 다시 인생에 어떤 목표가 없어진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다고 그랬어요. 저보고는 넌 절대 우리처럼 학위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힘내볼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때 밥은 친구들이 사주고 막 그랬지만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못 벌지만 나중에는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 되든 아니면 엄청나게 저명한 연구자가 되든 간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면 돈은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큰 돈 안 들여서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나라 과학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두 분은 돈 못 버는 거고 이은경 그런 거는 저는 근데 약간 두 분이랑 제가 저랑 인생이 똑같으신 분이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보시는 분마다 되게 독특해 하시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좀 독특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부터 부모님이 너가 사고 싶은 거는 너가 아르바이트해서 사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과학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컴퓨터 자격증을 하나를 가지고 패기 넘치게 그 타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서 돈을 벌었어요. 당시 시급이 10,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2004년인가? 나이가 나오나요 이러면? 그때쯤에 중3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시급이 10,000원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요즘에 시급 10,000원이 헉할 때인데 그 정도 전이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제가 썼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나름 과학이 저한테 밥벌이였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를 갔을 때부터는 더 확실하게 그래 이제 그럼 등록금도 네가, 생활비도 너가, 그리고 용돈은 나에게 챙겨주길 바란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강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주는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장학금을 주는 학교 플러스 생활비도 제가 벌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들이 저를 먹여 살린 건데 입시 학원 강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정말 열심히 과학을 가르치고 다녔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번 돈으로,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벌려면 사실은 은행이랑 친해야 되고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진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과학이 이때까지 저를 먹여 살렸고 차도 사고 집도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기초과학연구원에 담게 되면서 또 연구위원으로 있으니까 돈을 벌게 되니까, 그리고 아까 김텐트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지원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학회를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게 해외여행이라고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뭐 맞으니까 해외를 가는 건 맞으니까 해외를 가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경험을 제 돈을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은 지원을 받아서 받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로는 그런 거고 공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치관이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제가 대학원 때 너무 힘들게 대학원 때 제가 다른 데서 일을 아르바이트를 못 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시는 돈만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거기서도 돈을 모아야 되고 적금을 넣어야 되고 왜냐하면 10년짜리 적금, 20년짜리 적금 깰 수 없으니까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계속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딱 졸업을 딱 하는 학위를 받는 순간부터 아 내가 한번 원 없이 써보자 그렇게 해서 진짜 여러분들 생각해도 약간 헉할 정도의 정말 거의 대학 등록금만큼을 제가 한번 펑펑 써봤어요. 근데 쓰고 나니까 헛헛해요 마음이. 근데 제일 제가 기뻤던 때는 언제냐면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딱 결과를 딱 냈는데 전혀 차이가 안 나던 게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 좋아서 막 울었어요. 근데 그걸 딱 지금도 감정이 조금 올라오는데 진짜 정말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감정이 올라올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내가 진짜 이게 재밌구나. 그리고 뭐 물건 사는 것도 이제 재미없고 그리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안 해봐서 안 사봐서 사고 싶은 욕심이랑요 사본 다음에 질리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게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울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막 눈물을 막. 예. 네. 우리 그래도 유 박사님도 하시기 전에 하여튼 세 번째까지도 돈 못 번다. 네 번째는 어떨까? 아내분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멋지다. 일단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조금 생략을 하고 대부분 아마 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직업으로서 과학자가 괜찮은 직업인가 그 관점일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과학자라는 게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가장 현실적인 건 교수님이 되거나 왜냐하면 좀 독립적인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일반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를 가거나 뭐 삼성연구원 같은 데 있죠. 아니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출연연 대전을 많이 있죠. 그런 연구소를 가는 경우. 그런데 대부분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주도하에 연구를 하고 싶으면 박사학위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박사학위는 기본이기 때문에 박사학위는 단순히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라이센스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업으로 하기 위한 라이센스 정도. 그러면 그 어떻게 됐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밥을 먹고 살아가기 위한 직업으로서 과학자는 글쎄요. 아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말에 전 참 공감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핵융합이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멀죠. 뭔지도 모르겠고 간단하게만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조금만 언급하고 마저 얘기를 드리면 일단 저는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초등학생 분이 많이 커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한 초등학생쯤 되면 막 그때쯤 목표로 아까 그 궁극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굉장히 뜬구름 얘기죠. 지금 원래는 2030년에 한다고 그랬다가 40년대 한다고 그랬다가 50년에 한다고 그랬다가 그렇지만 저는 선택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긴 해야 돼요. 언젠가 되서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거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고 있어요. 50년 뒤, 30년 뒤에 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걸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 연구하고 개발은 다릅니다. 개발은 제가 만들어서 파는 거고 연구는 순수한 목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 이 연구 분야가 때마침 산업계에 필요하대요. 때마침. 왜냐면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하고 있는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거 공부하다 보니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정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일반 기업에서는 이제 보통 그냥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는 박사학위 소리자가 거의 안 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또 고급 인력들은 대부분 대학이나 출연연에 몰리다 보니 기술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만 가지고 있고 기업은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 두 개의 니즈를 정부가 적절히 정부에서 이제
그 연결시켜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기회가 돼서 제가 가지고 있던 기술들이나 특허권들이 이제 기술 이전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연구를 하다 보니 내가 갖고 있던 기술들이 나는 그거를 이제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했지만 그게 다른 회사에서는 자기가 당장 물건 개발하는 데 필요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기술 이전해서 제가 갖고 있던 기술들이 기업으로 갈 테고 그 기업에 대해서 한 판권이 당연히 우리 애기가 먹는 부둣값이 되고 기저귀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희 연구소도 뭐 저도 뭐 꽤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고 가깝게는 이 근처에는 원자력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그 판권이 300억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원 뭐 학부들도 꽤 나뉘는 케이스고 저 같은 케이스도 한 예를 들면 제가 기술 이전했던 그 기술을 가지고 기업이 관련된 매출이 작년 올해 기준으로 아마 75억 넘게 하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순수 연구 분야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연구했다 하더라도 기술 이전이나 어떤 기업에서 요구하는 분야로도 충분히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틴다면 나는 연구를 열심히 하면서도 아까 내가 먹고 싶은 짜장면은 먹고 싶지만 탕수육도 먹고 싶어요. 탕수육은 먹을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아마 이 네 분 중에 점심을 쏘라고 하면 이 박사님 되시죠. 자, 아유, 한마디만. 왜냐면 저는 돈을 지금 저는 돈을 못 벌지만 좀 과학적으로 조금 더 많이 성공을 하면 벌 수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서 너무 긍정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가고 싶은데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홍정 교수님께서 그 사실은 굉장히 면역을 예전에는 그 케모테라피,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암을 죽였다면 지금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다운이 되거든요. 암에 걸리면 그걸 다시 끌어올리는 걸로 상을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시장이 20조예요. 이제 여기 아버님들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거리실 수도 있는데 셀트리온이 굉장히 익숙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생각해 어머님부터 갑자기 반짝이시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셀트리온 그 기업이 뭐예요?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특허권들과 관련해가지고 있었던 약품들과 관련해서 쭉 이은 다음에 10년 정도 특허가 끝났을 때 그것과 비슷한 약물을 개발을 해서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서 그 시장에 우리도 뛰어들자가 지금 현재 약품 개발사들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20조가 특정암, 췌장암이나 뭐 갑상선암 이렇게 FDA에 등록된 암 말고도 너무 많은 암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22년까지 90조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 시장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 1조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당근 신화 때부터 60만 원씩 매일매일 써도 원금이 남아있는 돈. 190, 그리고 저희 뭐 IMF 겪으신 아버님, 어머님들 왜 그게 부도가 났는지 기억나시나요? 한 6조, 5조 정도의 도산, 그리고 한 300, 몇 조죠? 30조? 30 정도의 외화? 그 정도 차이였는데 나라가 하나 들썩였는데 90조면 나라 3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약간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좀 더 시장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넘어가면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산업이랑 이 기초과학이랑 연결짓는 부분이 가장 낮아요, 평가지수가. 그래서 앞으로 산업을 하는 벤처기업이랑 기초과학이랑 맞물려서 더 하게 되면 아마 과학자는 정말 돈을 많이 못 버나요가 아니라 앞으로 질문이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요? 한계가 얼마일까요?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바이오 쪽 면역 말씀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기 연구단지 대덕특구가 한국의 바이오 메카로 불릴 정도로 여기 바이오 기업들이 되게 좋은 기업들이 되게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커서 진출을 뭐 연구소도 있지만 기업도 아주 우수한 기업들이 많다는 거를 좀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질문하고 현장 질문 받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우리 초등학생들 많이 오셨는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이 꿈을 가지게 된 순간은 언제인가요? 네. 꿈을 가지게 된 그 순간, 초등학생인가요? 아니면 어떤 실험, 뭐 이런 여러 가지. 저 아주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지금 교육과정이 아마 저랑 교육과정이 비슷하겠죠? 제가 제일 요즘 것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자꾸 이런 식으로
간증 같이. 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저는 그냥 어느 공부가 더 재밌는지 뭐 그냥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무조건 점수 다 뭐 100점에 가깝게 맞아야 되고 그냥 이렇게만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학 점수가 잘 나오니까 나는 그냥 그럼 수학과에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큰일 날 소리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건 산수기 때문에 전혀 수학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난 수학과에 가야 되나? 나는 그럼 뭐 통계학과나 갈까?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과학 시간에 세포 분열을 배워요. 세포 분열 지금 중학교 3학년이 아직 안 된 친구들이 많아서 세포 분열이라는 그러니까 세포가 점점 쪼개져서 그게 뭐 쉽게 말하면은 하나의 세포였던 것이 이렇게 인간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분열하고 또 그런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손으로 그리면서 외우고 있었어요. 막 염색체가 어떻게 떨어져서 어디로 가서 다시 어디로 묶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조그만한 세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하나의 알이 어떻게 사람이 되지? 아니, 하나의 수정체가 어떻게 사람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물 정말 뭘까? 생물 정말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그걸 처음 알게 돼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과학영재원이라는 걸 처음 제가 직접 찾아봐서 그래서 과학고등학교에서 했던 영재원에 진학했는데 거기서도 원하는 과목 생물 이렇게 써서 내고 그리고 또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를 가도 이제 심화 전공 보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다른 거 생각도 안 하고 난 생물이 제일 재밌어 이렇게 생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대학교에 진학을 할 때는 갑자기 이제 줄기세포 쪽에 또 관심이 생겨서 줄기세포 쪽에 잘하는 교수님이 계신다던 그런 학교에 그냥 진학을 했어요. 근데 저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줄기세포 좋다고 하니까 이런 새로운 장기 이식 같은 거에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멋있게 보여서 그냥 갔는데 또 그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른 세부 전공을 공부하다 보니까 생물에 정말 많은 분야가 있었고 그 중에서 나는 에너지 대사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는 내가 전혀 생각 안 했던 부분인데 그럼 비만 당뇨에 대한 거네. 비만 당뇨 우리나라의 만성인 분들 특히 당뇨 엄청 많이 계시고 막 미국인 인구의 40%가 넘게 비만이다. 이건 굉장히 심한 질병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쪽으로 더 깊게 파고들게 됐어요. 저는 되게 다른 분야에 눈을 안 돌리고 생물만 쭉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가 더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카이스트에 진학을 해보자 해서 열심히 면접 공부를 해서 카이스트에 진학을 했고 그중에서도 이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그런 대사 과정을 연구를 하는 교수님한테 저 이 연구 너무 하고 싶습니다.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그 실험실에 진학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 한 번만 더 우리 이 꿈을 가지게 된 순간, 튼튼 근데 저는 생물이 너무 싫어서 물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때는 교육 과정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근데 어머니 아버지도 좀 이해 좀 받아주세요. 네. 저희 때는 선택할 수 있어서 저는 생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 물리를 정말 못해가지고 대학은 가야겠고 해서 생물을 선택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아까 세포 막 그리고 했대잖아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대충 알아보게 그려가지고 이건 저거고 저거고 딱딱 떨어지게 하면 되지. 왜 이걸 색연필을 써가지고 왜 그래야 되고 왜 이렇게 예쁘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뭐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상황이 저랑 완전 다른데 근데 물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해만 하면 그냥 딱딱 해서 풀어가지고 딱 끝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 물리 문제 잘 풀거나 이제 수학 문제 잘 푸는 애들이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과학자가 됐냐 그게 멋있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왜 과학자가 됐냐 저는 약간 겉멋이 있어가지고 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나도 막 공부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싶고 근데 이게 재밌어요. 계속 그 애들만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 그 애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게 또 달랐고 그 다음에 우선은 좀 깔끔한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공을 이제 저희 때는 학부로 묶어가지고 해서 이제 물리화학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 화학과로 이제 1학년은 무조건 나눠져가지고 갔는데
화학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 똑같이 이것도 조금 과한 것 같은데 이것도 막 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물리과로 갔죠.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게 그냥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 잘 지내가지고 애들한테 좀 배우고 나도 좀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이게 과학자가 된 길이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여가지고. 근데 어쨌든 자기가 저는 이게 하고 싶었고 이게 제일 재밌고 나는 당연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항상 자기 그거 쓰면은 과학자라고 계속 써서 계속 과학자가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때가 이제 IMF 세대고 아버지가 갑자기 야 너 네 이름도 튼튼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딱 맞겠다. 얼마나 좋냐 튼튼 선생님 애들이 너 엄청 좋아할 거다. 그래서 교대를 가라 했는데 저 때는 또 교대가 또 서울대 들어가기만큼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원래 남자 티오도 따로 있고 그 교대 가서 다행히 제가 교대를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참 다행이죠. 그때 교대가 점수가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좋은 건 제가 하고 있는 걸 계속 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제 아이한테도 좋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으면 어쨌든 먹고 없는 삶을 먹고 사는 생계형 연구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탑5 질문 맞췄는데 되게 답변이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는 만큼 박수 한번.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질문을 꼭 생각하셔라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새로운 길을 가게 될 초등학생분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학부모님도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손을 드시면 제가 마이크를 제일 먼저 드신 분이 이분인데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주님. 네, 안녕하세요. 김승보입니다. 저는 중앙대 화학과 졸업을 하기는 했고요. 생각해보면 사실 저는 작년에 잠깐 연구원이었습니다. 조그만 회사에 있었다가. 근데 제가 질문 드리려는 내용하고 좀 연계가 되는 게 3번 질문에 괴짜들이 많다. 거의 굉장히 긍정적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았고, 그런데 5번이 공부만 많이 그러니까 공부도 하긴 해야 되는데 5번 이전인 건 문제거든요. 특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은경 선생님께서 특히나 뭐 대장력, 기획박박, 대인 친화력이나 뭐 술도 잘 마셔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괴짜하고 이런 대인 친화력하고 참 양립하기가 제가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어떻게 그게 둘 다 갖출 수가 있는지 제가 작년에 실패해본 입장에서 꼭 좀 여쭤보고 싶고요. 혹시 한 가지 더 가능한가요? 우리 많은 기회를 위해서 간단하게 나중에 끝나고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얼마나 여쭤볼 수 있으니까요. 좀 이렇게 난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니요. 왜냐면 괴짜랑 대인 친화력이 이게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중학교 때 피어싱 하는 거에 약간 이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코까지 뚫어가지고 괴짜잖아요. 그게 코까지 뚫어서 어머니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셨던 적이 있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떼지 않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다녔었는데 그 피어싱이 제가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지나서 학회 발표를 하러 갔는데 저랑 똑같은 자리에 피어싱을 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리스 친구였는데 말을 건 이유가 제 포스터가 관심 있어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딱 하나였어요. 자기랑 똑같은 자리에 피어싱이 있어서 말을 걸었대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괴짜들끼리 그러니까 개인 친화력이 모든 사람이랑 다 친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나랑 왜 끼리끼리는 사이언스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하면 돼요. 나랑 괴짜이고 나하고 관심사가 비슷하고 왜 덕후력이 막 그러니까 공통점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것도 대인 친화예요. 모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아요. 제가. 잠깐 이야기했대요.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괴짜 때문에 회사에서 괴짜 때문에 힘들었던지 아니면은 친화력이 자기가 없어서 힘들었던지 이걸 텐데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제 느낌으로 그래서 괴짜들이 어울리기 힘들긴 건 사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똑똑해서 조금 윗분에 계시면 밑에서 일하는 괴짜력이 없고 친화력만 있는 밑에 사람들이 되게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리드를 하셔야 되는데 좀 아이디어 좀 내시면서 이제 좀 리드를 괴짜스럽게 그런 리드를 해주셔야 되는데 또 윗분이 계시는데 친화력만 있으셔가지고 맨날 숨만 내기고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 둘을 어떻게 잘 밸런스를 내 위치에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단이면 말단, 아니면은 중간이면 중간, 그때 내 장점이 뭔지, 사실 나는 괴짜력이 없지만 친화력이 좋아. 그러면 괴짜들과 잘 어울려보자. 괴짜들이 왜 저럴까? 괴짜를 이해하려고 해보시고요. 친화력이 좋으신데, 그러니까 괴짜력이 있는데 친화력이 좋으시면 요즘은 무슨 일이든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 괴짜력, 내가 괴짜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자기가 괴짜인지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걸 자기가 느낀다면은 어떻게 나이가 친화력을 좀 해서 좀 더 좀 잘 해볼까? 이걸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건 항상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그 다음이 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시킬게요. 자기소개. 긴장을 마시고. 예, 질문은 짧고 굵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과 수학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주시죠. 과학하고 수학의 관계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 이 박사님 한번 너무 지금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글쎄요. 수학은 어떻게 수학을 패배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수학은 하나의 수단으로 많이 쓰죠. 보통 나의 이론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고, 과학은 훨씬 더 큰 범위인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사실 과학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과학적인 것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것인가, 글로 보통. 그러니까 제가 저 1번 대답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거 조금만 간단하기도 하고 넘어가면, 전 사실 초중고등학교 때 국어 과목이 굉장히 어렵고 싫었어요. 왜냐면 맨날 실험 문제가 작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래요. 도저히 모르겠는데 나는. 문제는 해설이 틀렸어요. 일단 틀렸는데 해설이 봐도 당연히 이해는 안 가죠. 왜냐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 수학하고 물리를 좋아했었고 잘했었고 그랬었는데, 왜냐면 그거는 이견이 없어요. 시험을 보더라도 이번 다 맞았을 것 같네 하면 다 맞았고, 한 문제 좀 아리까리한데 하나 틀렸어요. 그래서 그 수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식적으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은 어떤 나의 과학적인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이견 없이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수학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과학은 그걸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계신 분. 네, 일론 머스크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천재과학자라고 생각하시는지 과학자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되게 뭔가 아주 섹시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앨런 머스크 테슬라 창립자 말하는 거 맞죠? 혹시 칸 아카데미 공부해요, 요즘 친구들? 칸 아카데미 하는 사람 없어요, 아직?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칸 아카데미 아마 나중에 친구한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대답을 해주자면, 나중에 칸 아카데미를 설립한 칸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랑 앨런 머스크랑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앨런 머스크가 지금 우주로 가냐 안 가냐 때문에 사기꾼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는 있는데, 글쎄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몇 명은 앨런 머스크한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2054년인가 그때 그 티켓을 이미 구입을 했다라고 인터뷰를 한 게 있어서, 저는 사기꾼이 아니라 아직 그 사람을 괴짜로 보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그러니까 여론이 그 사람을 괴짜로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저기 저 주황색인가요? 빨간색 친구.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20분에 저희가 이제 종료할 예정인데요. 마지막 질문 받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과학을 잘하려면 수학도 잘해야 되는데 예전에 수학도 잘하셨나요? 네, 수학 잘하셨나요? 아니요, 전 수포자였어요. 수포자고. 수학과 가려고 했었어요. 수학을 과학과도 잘했었어요. 저 되게 못했는데 지금 수학 못하면 밥을 못 먹어요. 그리고 저는 필요에 의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수학이랑 물리 성적이 굉장히 안 좋지만 제가 재밌으니까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배워서 하면, 왜냐면 이게 대부분 알잖아요. 1학년 때 항상 경험 있으실 거예요. 집합만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항상 초반에 열심히 해보자 딱 잡고 집합 잡고 그 다음 넘어가면 안 하고 그러는데,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이고, 집합 참 잘하는데 집합 중요해요. 중요하고. 근데 자기가 필요하면 내가 이거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면 훨씬 효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생각나요. 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 참 잘 되는데 이것도 말에 방법이 없네. 참. 네. 저도 그냥 짧게만 얘기하면 저도 예전 참 잘했어요. 수학과 중고등학교 때 성적 보면 참 잘했는데 지금은 이제 예전만큼 못해요. 근데 참 그게 아이러니한 게 지금은 너무 편해졌어요. 뭔가를 계산하고 하는 게 워낙 툴들을 쓰는데 익숙해져서, 예를 들어 뭐 어떤 하나의 수식을 정리하거나 이럴 때 너무나 많은 코드들이 제가 직접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편하게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길 잘 찾았을 거잖아요. 왜냐면 다 알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그거와 굉장히 연관도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긴 한데, 한마디만 딱 말씀드리면 수학이든 뭐 공부든 이건 이제 제가 멘토로 생각하는 한 분이 그냥 말씀해 주는데, 어떤 분야를 이왕 알아야 될 거면 아는 게 편해요.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알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지금 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학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저기 아니 시간상 저희가 많은 준비를 또 다음 테마 질문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거 끝나고 포토타임도 가지시고 연구자분들이랑 또 이렇게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보면 좋은데, 그냥 이 테마로 뭐가 뽑힐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가지 질문만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주황색인데요. 연애라는 게 나오는데, 연애, 과학자의 연애는 일반 사람과 다를까요? 뭐 이런 다른 질문지도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이 어땠는지, 이과생은 과학자가 정말 계산적입니까? 뭐 그런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멘토가 누구셨는지, 멘토 이 사람이다. 그리고 꿈. 네, 제가 다른 질문지를 보자고 했냐면, 이 두 분은 유부남이세요. 아기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기 와이프분들이 와 계신데 연애를 지금 없어요. 그래요? 아니야. 그래서 아유, 정말 현명한. 안 계시네요. 그럼 이렇게 하죠. 5개 중에 하나씩 고르셔서 답변을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까지 같이. 여러분들 제가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제 홈페이지에 항상 결혼 전 사진을 항상 올려놓는데 보고 저를 못 찾곤 하시죠. 네. 연애는 꾸준히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쉬지 않고 항상 1년 이상씩 꾸준히 했었고요. 질문이 그러니까 연애 할 수 있냐고요? 아니면 연애 어떻게 했냐고? 일반 사람이랑 다르세요. 일반 사람하고 다를까? 다르지 않아요. 네, 다르지 않은데 대신에 이제 일반 인문계 남학생들보다 조금 더 이 언어라던가 아니면 조금 참아야 될 걸 못 참고, 왜냐면 저희는 항상 뭔가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상황으로 길들여지고 교육되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워도 이게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야 내가 성공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당신과는 항상 대화가 안 되라고 대화가 단절되고 뭐 이런 식인데,
그게 나름의 이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하면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남학생들이 그러니까 남자 과학자들이 왜 문제냐면 여학생들하고 교류가 없어요. 있어야지 사람이. 근데 요즘은 이제 여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대화도 할 기회도 생기고 눈 마주치고 이야기할 기회도 생기고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저희가 이제 꼭 연애를 못하고 모태 솔로라고 하죠. 그래서 30살, 32살 이제 박사 졸업하고 어느 정도 위치도 되고 해서 그 서원을 보거나 아니면 소개팅을 가면 제일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못 마주쳐요, 여학생들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고 하늘 보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잘 어렸을 때부터 잘 하세요. 하여튼 뭐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네, 박수. 예, 마지막 멘트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과학자, 또 다른 과학하는 친구와 지금 연애를 하고 있어요. 저는 완전 생물 독수 공부하고 그 친구는 물리 독수 공부하는 친구인데 근데 되게 장거리 연애라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그러니까 과학자의 연애는 다를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로 들자면 이렇게 저는 생물 분야 잘 알고 물리는 모르고 그 친구는 물리는 잘 알고 생물은 모르니까 서로가 아는 지식을 엄청나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단적인 예로는 뭐 제가 그 충전기를 꽂아놨다가 뽑았는데 콘센트에서 뽑은 상태였는데 아주 잠깐 동안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충전기가 나중에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와 충전기가 왜 이렇게 됐어? 이러니까 남자친구가 카파시턴스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되게 그냥 되게 그만해 이렇게 되고 저도 남자친구가 되게 어처구니 없는 생물 지식을 뽐낼 때 그건 말이야 너 지금 생물학과 앞에서 의학 지식 뽐내는 거야? 제가 막 이렇게 하면은 미안해 또 이러고 아니면 또 되게 서로 그 과학하는 거를 상황을 잘 이해해줘서 그 친구도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왜 연애하면 연락 안 된다고 막 싸우잖아요. 특히 저는 장거리 연애인데 장거리 연애는 전화 안 해 하루에 1시간 통하고 그러는데 제가 열심히 실험을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나 실험 중이야 이러면 알았어 미안해 이러고 확 끊어버리고 그리고 일 끝나고 얘기하면은 제가 일 끝나고 얘기하고 또 논문 같은 거에 대한 고충도 나누고 그래서 과학자의 연애는 조금은 색다른 것 같아요. 네, 색다르네요. 네, 그래도 과학자들끼리 연애잖아요. 네 과학자들끼리 일반인들하고 할 때는 캐패시턴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항상 후배들 그걸 가르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제발. 이런 친구 만나면 너 혼자만 웃을 수 있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게 제일 중요해. 예, 우리 유 박사님 네. 저도 일단 유부남이고요. 결혼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자리는 없지만 장모님은 계시지만 일단 제 와이프는 미대생이에요. 당연히 캐패시턴스 이런 거 당연히 모르고요. 저도 별로 관심 없어요. 집에 가면 와이프가 자주 집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일단 저 회사에서는 이래저래 회사 생활을 하는데 집에만 오면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집에 오면 오빠는 그래서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해?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고 생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직업이 연구원이고 직업이 과학하는 사람일 뿐이지 별반 저는 일반인하고 옛날에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아까 저 튼튼 박사님처럼 그런 건 초창기에 많이 있었어요. 와이프가 얘기하는 걸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는 A라고 얘기했는데 한 Z쯤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많이 포기했고요. 그래서 자주 듣는 얘기는 오빠는 회사 생활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왜 이럴까? 저것도 못해?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고 생활하고 있는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경 박사님 마지막으로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정말 케바케 서가사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 것 같고요. 그냥 다 정말 예술계나 저랑 같은 직종인 사람도 만나봤었던 것 같고 또 국적이 다르거나 그런 분들 다 아예 언어를 저랑 다른 걸 쓰시는 분이나 이런 걸 다 만나봤는데 다 그냥 느낀 건 그거 하나예요. 사람은 그냥 선입견으로 보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이 연애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A를 좋아해, B를 좋아해, C를 좋아해. 그래 나도 A를 좋아하고 B를 좋아하고 C를 좋아해. 그러니까 같은 되게 잘 맞는 사람이다. 이거는 공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고 그 사람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여기 결혼하신 어머님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큰 아들을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너무 깊이 공감하시는데 그러니까 큰 아들 이 어머님들만 웃으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제가 찾으면 아마 결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공감하시고 웃으시는 분들은 과학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아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그 과학에 대한 얘기, 그리고 꿈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마지막 뭐 연애까지 되게 다양하게 이 대화를 나눴잖아요. 너무 이게 좋은 말씀, 그리고 되게 좋은 따뜻한 대화 나누셨는데 이 네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광고 드리면 이제 그 지금부터